자, 계속 읽어서 탄산음료에 대해서 소다라고 부르는 탄산음료라고 부르든 청량음료라고 부르든 그런 음료는 해독에 좋지가 않다. 향이 가미된 탄산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데 알루미늄은 해독을 통해서 몸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몸에 넣어서 되는 물질이 아니다. 탄산음료는 또한 또 아스파탐, 액상가당, 착향료, 탄수화물, 또 화합물 등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캔 음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해독적인 사람에게 건강식품 코너에서 하는 천연 음료의 탄산음료나 탄산수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문무한 말이다.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사실은 GMO를 기반으로 한 천연 맛이나 GMO 사탕물로 만든 설탕을 함유하기 때문에 거의 백발백중 문제를 일으킨다. 아무리 건강한 탄산음료도 인공적인 가공식품이다. 자연식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음료에 들어있는 허브 역시 아무리 창의적인 제조법을 동원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가공된 원료를 첨가한 혼합물이다. 소금과 섭취는 우리는 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고급 소금이라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천일염이나 암염은 영양가가 높고 미네랄 함량도 높으니까 마음껏 이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샐러리 주스에 함유된 무기염과 같은 생명력은 없다. 샐러리 주스 또 속에 있는 소금은 나트륨의 하위 성분인 나트륨 클러스터염으로 생리활성소 속에 분산되어 있다. 이 나트륨 클러스터염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는 몸 안의 독소와 결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또 다른 기능은 병원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나트륨에 대해서는 내가 쓴 다른 책 샐러리 주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반면에 천일염이나 암염, 기타 영양소가 많다고 알려진 소금을 비롯해서 모든 일반 소금은 해독제가 아니다. 일반 소금을 섭취하면 수분을 필요한 곳에서 빼돌려서 필요 없는 곳으로 보냄으로써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 결국 음식을 보존하려고 소금에 절이듯이 몸속의 장기가 서서히 절여진다. 소금 섭취는 부종을 유발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염증, 부종, 수분 보존, 원치 않는 체중 증가로 힘드는데 염분 섭취는 그 모든 증상을 악화시킨다. 특히 해독 중에는 불필요한 수분 보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하다 소금 섭취의 문제를 지적을 했군요. 고급 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암염을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식당에서 먹은 그런 것들, 우리가 일상으로 섭취하는 또 소비자 입맛에 만족할 만한 양의 소금을 그것은 몸에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자면 해독 과정에서 가장 원치 않는 현상 중 하나가 불필요한 수분 보존과 동시에 만성 탈수 현상까지 생기는 것이다. 염분은 몸속에 독소나 독성 물질을 붙잡아서 장기 조직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보존한다. 이와 동시에 주요 장기에서도 또 수분을 뺏어다가 수분이 쌓이면 안 좋은 곳에 고이게 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수년째 만성 탈수 상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염분은 장기뿐만 아니라 NK 세포로부터도 수분을 빼앗아 이 세포들이 병원균을 찾아내서 죽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면역 시기를 교란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분은 우리가 먹거리에 첨가하는 소금을 가리킨다. 샐러리 주스에 자연 함유되어 있고 우리 몸의 해독과 병원균 제거를 돕는 나트륨 하위 성분과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염분은 대서양 해조류인 덜스나 켈프 같은 식용 해초에 자연 함유된 염분과도 다르다. 해조류 속의 염분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하고는 다르다. 해조류 속의 염분 그리고 해조류를 건조시켰을 때 표면에 남는 염분은 바닷물에서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그 양은 자연적으로 제한된다. 해조류는 우리 몸에서 독성 중금속과 방사능을 제거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염분 함량이 이런 기능을 방해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몸에 이로운 먹을거리이다. 따라서 이런 지위에 좋은 먹을거리에 자연 함유된 나트륨과 아무리 고급이라도 정제염으로 분류되는 나트륨은 구분해야 한다. 샐러드에 덜스를 뿌리는 것과 하루도 빠짐없이 소금을 뿌린 음식을 먹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해초에 함유된 소금을 피자 한 조각에 함유된 소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토핑은 말할 것도 없고 짭짤한 치즈와 소스와 크리스터 덕분에 피자는 소금의 노다지이다. 그런 소금은 샐러리 주스나 해조류에 함유된 나트륨과 달리 치유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몸속을 청소하는 동안에는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시판 양념의 나트륨 함량도 살피고 외식할 때는 소금 간을 하지 말라고 주방에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정성을 들이는 치유의 과정에 소금을 뿌려서야 되겠는가? 소금에 대해서 천년 소금에 우리 그 광물질의 소금과 또 채소나 1차 식품을 통해서 사람이 먹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이런 뜻이네요. 다음으로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췌장, 심장 그리고 간에 큰 부담을 준다. 베이컨, 소시지, 햄, 갈비, 저온 숙성, 통조림, 떡, 껍데기, 피기 등등 부위나 조리법에 상관없이 돼지고기 섭취하는 것은 매우 피를 걸쭉하게 한다. 그 걸쭉함은 아보카도나 견과류, 연어 등을 먹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된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지방의 종류와 농도와 밀도는 다른 어떤 식품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혈액에서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른다. 아무리 지방을 다 빼어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의 비계를 더 잘라내고 먹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돼지고기의 지방은 육질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고기만 먹어도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의 지방으로 걸쭉해진 혈액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준다. 지방이 몸을 망치지 않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서 분비할 인슐린과 효소를 한꺼번에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동시에 바비큐 소스든 빵이든 후식이든 여러가지 형태로 당분도 섭취한다. 따라서 혈류에 돼지고기의 지방이 아직도 많이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서 췌장은 높아진 혈당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또 분비해야 한다. 이렇게 다량의 지방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췌장이 또 몇 달째 인슐린과 효소를 하루 만에 분비하게 만들므로써 췌장에 과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췌장은 무리하다가 망가지게 된다. 급기야 췌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을 찾는 사례까지 발생하는데도 진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돼지고기의 지방은 해독에도 방해가 된다. 피가 돼지고기 지방으로 걸쭉해져서 그래서 같은 장기에서 독소와 병용균을 제거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방이 잔뜩 낀 혈관에 혈액을 흐르게 하려고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사태를 막으려면
간에서 담즙을 대량 생산해서 혈액 농도를 낮춰야 한다. 심장에 과로를 막기 위해서 간이 과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혈류가 번잡해지면 뇌의 정화와 해독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돼지고기 섭취로 뇌 정화를 방해하면서 맑은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돼지고기 섭취로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지면 뇌 세포로 가야 할 산소량이 떨어진다. 또한 영양소가 풍부한 샐러리 주스 같은 음식에서 비롯된 파이토케미컬의 치유 성분도 뇌 세포에 적게 도달한다. 걸쭉한 혈액은 심장을 더 세게 범퍼질하게 만드는데 이 때문에 혈관 압력의 상승한 상태에서 뇌에 도달한다. 아주 미미한 압력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은 상승이다. 그리고 상승한 혈압은 뇌 조직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 압력이 독소를 뇌 세포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는다. 결국 독소는 뇌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점점 뇌를 파고든다.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했군요.